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입안은 바싹 마르고 손발 끝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우면서도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젊은 분들이야 잠깐의 피로련이 하겠지만 우리 나이에는 그 찌릿함이 단순한 수족냉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간 묵묵히 당신의 심장에서 발끝까지 피를 날라준 혈관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외치는 소리 없는 비명과 같습니다. 저는 김성훈입니다. 이 작은 진료실 문턱이 닳도록 50년 세월 동안 3만 명 가까운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생의 궤적을 지켜봤고, 특히 이 엄혹한 겨울 아침에 우리 몸이 겪는 고통은 단순한 추위 그 이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85세의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박 어르신은 서울 강북구에 사시며 평생을 조선소에서 거친 쇠와 씨름하며 사신 분입니다. 85세에도 새벽 오시면 일어나 찬 공기를 가르며 동네 뒷산 약수터에 다녀오시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셨죠. 나는 근육으로 버텨온 사람이다. 이까지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늘 호탕하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박 어르신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비상사태가 혈관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어르신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 표정 속에는 평소의 호탕함 대신 미세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 박사, 새벽에 산을 오르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심장이 똠는 것 같더이다. 기어이 약수터까지 가긴 했는데 내려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 이게 대체 무슨 조화요? 저는 어르신을 진찰하며 마치 수십 년 된 낡은 수도관을 점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이 혹독한 겨울은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가장 잔인하고 가혹한 계절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우리 몸의 생존 본능이 발동합니다. 체온을 1도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 혈관들은 마치 잔뜩 겁먹은 아이처럼 잔뜩 웅크리며 수축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특히 노년층의 말초 혈관에서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평소 지름신 밀무의 넉넉한 수도관으로 시원하게 흐르던 물줄기가 갑자기 좁아져서 오미무의 좁은 관을 통과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관 내부의 압력은 폭발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혈액의 상태도 문제입니다. 추위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고 밤새 잠자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면 혈액은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점도가 높아집니다. 이미 좁아진 혈관 수도관 속으로 끈적한 혈액 시럽이 억지로 밀고 지나가려고 하니 혈관 벽이 받는 압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터지기 일보 직전에 고무풍선처럼 팽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드리는 비유가 아닙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충격적인 임상 통계 자료를 보면 겨울철 당뇨 환자의 평균 공복 혈당 수치는 다른 계절에 비해 무려 20텍스트 mgdl 이상 높게 측정된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20텍스트 mgdl라는 수치가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혈관 벽이 매일 아침 그만큼 더 강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혈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몸속에 품고 사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사례가 바로 이 교과서적인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5시에 찬 바람을 맞으며 운동을 나가는 행위는 수축된 혈관에 강력한 압력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빈속이었기에 혈액의 점도는 이미 최고조에 달했을 것이고요. 저는 어르신께 간절하게 부탁드렸습니다. 박 어르신, 이제 새벽 운동은 목숨을 걸고 하는 도박과 같습니다. 어르신의 혈관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간 환자분들과 나누었던 감정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그분들의 삶의 방식과 생존 본능을 이해하려는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시간대는 늘 아침 공복입니다. 밤새도록 우리 몸은 수분 공급이 끊겨 혈액 점도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잘못된 아침 식사 습관, 예를 들어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나
단 음료가 더해지면 혈당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이는 마치 마른 장작에 휘발유를 붓는 격이 되어 압박받던 혈관에 결정타를 날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미디어를 통해 이걸 먹어라, 저걸 먹지 마라 하는 단편적인 정보만 접하지만 정작 자신의 몸이 왜 아침마다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박 어르신처럼 평생 건강을 자신했던 분일수록 그 근본 원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 아시아인, 특히 한국인은 서양인과 태어난 몸의 구조가 다르다는 숙명적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서양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건강 관리를 해서는 절대 이 아침 혈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을 20년 넘게 연구했고 수많은 환자분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 저만의 뚝배기 이론과 특급 처방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약 냄새나는 병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어떻게 굳어버린 혈관을 녹여주는지, 밥상에서 젓가락을 움직이는 순서만 바꿔도 어떻게 우리 몸의 보일러를 끄고 췌장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삶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아침 10분의 기적 같은 루틴으로 혈당을 뚝 떨어뜨릴 수 있는 제 50년 임상 경험이 농축된 처방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 방법을 딱 3일만 꾸준히 따라해보세요. 박 어르신의 찌릿하던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마다 멍했던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박 어르신도 제 진료실을 나설 때 새벽 공기에 대한 고집 대신 새로운 희망의 빛을 품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어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까? 잠시 멈춰서서 그 소리 없는 외침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박철수 어르신의 혈관이 차가운 겨울 공기에 얼마나 힘겨워하고 있는지 설명을 마치고 나면 저는 늘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한 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76세의 최영감님 이야기입니다. 최영감님은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오셨는데 온 동네에서 타고난 장사로 통할 만큼 건강 체질을 자랑하셨습니다. 특히 소화력 하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굳게 믿으셨고 실제로 뭘 드시든 탈이 없으셨죠. 저는 평생 환자들을 보면서 건강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병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영감님은 수십 년간 고수해온 자신만의 아침 루틴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뜨끈한 흰쌀밥에 물을 말아 짭조름한 젓갈이나 장아찌와 함께 후루룩 드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꼭 두 봉지들이 믹스커피를 종이컵에 털어넣고 설탕과 프림의 달콤하고 고소한 향을 음미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그 달콤한 커피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고된 농사일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낙이자 삶의 에너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혈색도 좋고 늘 활기차 보였기 때문에 누구도 최영감님의 몸속에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의사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아침 최영감님의 췌장인, 과, 혈관, 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는 것을요.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귀한 호르몬을 만들어 혈당을 조절하는 우리 몸의 핵심 기관입니다. 타고난 소화력과 장사 체질을 믿고 매일 아침 단순당을 쏟아붓는 식사를 반복할 때마다 췌장은 강제로 쥐어짜이듯 과부하에 걸렸을 겁니다. 마치 낡은 기계에 무리한 속도로 작동 버튼을 계속 누르는 것과 같았죠. 결국 지난달 최영감님께 시련이 닥쳤습니다. 평소처럼 잠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신 겁니다. 단순한 기력 쇠퇴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미 혈당 수치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결국 당뇨 합병증 초기라는 냉혹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눈물을 글썽이던 최영감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김 박사, 내가 평생 건강 하나는 자부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병이 나한테 온 거요? 그저 믹스커피 한 잔 때문인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님,
단순히 믹스커피 때문이 아닙니다. 믹스커피는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영감님이 평생 자랑하시던 타고난 장사 체질에 대한 믿음과 특히 이 추운 겨울철 아침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너무나 쉽게 무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겨울은 박철수 어르신의 혈관을 수축시키는 동시에 최영감님의 췌장을 무자비하게 혹사시키는 이중고를 가져옵니다. 추위가 시작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가 흥분하면서 체온을 올리기 위해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더 많이 분비됩니다. 이미 췌장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겨울에 생존 본능까지 더해지니 혈당 수치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최영감님은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동적인 편이셨지만 겨울에는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혈당을 소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혈액은 더 끈적해집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아침마다 뜨거운 밥과 단순당으로 이루어진 믹스 커피를 드셨으니 그것은 곧 췌장에게 지금부터 가장 힘든 시기이니 가장 무거운 짐을 지거라 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의 사례를 수없이 접하면서 저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한국인들의 이 고질적인 아침 혈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단순히 서양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덜 먹고 더 움직이라는 처방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최영감님처럼 소화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빨리 흡수되는 밥과 설탕을 끊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고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무엇을 금지하는 처방이 아닌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이해하고 우리 한국인의 약한 췌장 구조를 배려하는 근본적인 솔루션을 찾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절실함이 저를 새벽 3시까지 연구실에 남게 했고 수많은 논문과 임상 사례를 뒤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돈이 많이 드는 약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의 순서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최영감님은 당뇨합병증 초기라는 진단에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저는 오히려 희망을 보았습니다. 영감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몸을 혹사시키는 방식이 아닌 달래고 보듬는 방식으로 바꿔나가면 됩니다. 타고난 체질만 믿고 무시했던 이 겨울 아침의 룰을 다시 배우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 비극을 막기 위해 저는 여러분께 최영감님의 사례를 통해 얻은 귀중한 교훈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믹스커피 한 잔이 아니라 특수한 환경을 무시하고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최영감님의 충격적인 사례를 통해 아침 혈당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면 저는 자연스레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또 다른 환자, 78세의 이영자 여사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여사님은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분으로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하며 살아오신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상이셨습니다. 평소 잔병 치레 없이 살아오셨지만 최근 들어 밤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아침 식사 후에는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여사님은 경계성 당뇨, 즉 전 단계 당뇨 진단을 받으셨죠. 이 여사님은 당뇨라는 단어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제가 당뇨라니요? 혹시 제가 아침마다 습관처럼 하는 이것들 때문일까요? 여사님의 불안한 눈빛 속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차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가지 행동은 겨울철 아침에 우리 몸의 췌장과 혈관을 극도로 지치게 만드는 불을 지르는 행위와 같으니 오늘부터는 절대 멈추셔야 한다고요. 이 행동들은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첫 번째, 보약이라고 착각하는 아침 공복의 꿀물 혹은 단순당 섭취입니다. 이 여사님은 평소 아침에 따뜻한 꿀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보약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하신 것이었죠. 여사님은 항변하셨습니다. 따뜻한 꿀물 한 잔이 기운을 차리게 해준다던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잠시 에너지를 줄 수 있지만 췌장 기능이 약해진 우리 나이,
특히 당뇨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독약과 다름없습니다. 밤새 텅 비어 있던 위장에 액체 상태의 포도당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당은 흡수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마치 마른 장작에 휘발유를 쏟아붓는 것처럼 혈당이 순식간에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 우리 몸은 이 급격한 혈당 상승을 감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믹스 커피든 꿀물이든 달콤한 주스든 이는 췌장을 강제로 쥐어짜는 고문과 같은 행위입니다. 두 번째, 안 먹으면 혈당 안 오르겠지라는 위험한 착각으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이 여사님도 종종 아침에 입맛이 없으면 오늘은 안 먹었으니 혈당이 안정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하고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를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이때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은 간우리 몸의 에너지 창고에게 곧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비상이다. 당장 창고에 있는 포도당을 혈액으로 풀어라. 그래서 아침을 굶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심때 혈당을 재보면 수치가 더 높게 측정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사님께 이 사실을 설명해 드렸고, 여사님은 자신의 아침 식사 습관이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빈속에 찬바람을 쐬며 운동을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박철수 어르신의 사례와도 연결되지만 이 여사님처럼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한 행동입니다. 겨울 아침의 차가운 공기는 우리 혈관을 강력하게 수축시키는 주범입니다. 빈속에 나가 찬바람을 맞으며 운동을 하면 혈압은 급상승하고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는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는 오히려 지방을 더 축적하려 들고 혈당 조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사람이 영하의 온도에서 격렬하게 운동할 경우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여사님은 제 설명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그저 몸에 좋다고 해서 따라했을 뿐인데 이렇게 제 몸을 괴롭히고 있었다니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여사님의 눈빛은 후회와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사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안심시켜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여사님, 이제라도 진짜 원리를 알게 되었으니 오늘부터 잘못된 습관의 고리를 끊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내 몸이 힘들어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습관들은 우리 한국인의 민감한 신체 구조와 만나 시너지를 일으켜 더욱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침만 되면 이렇게 혈당 조절이 힘든 것일까요? 단순히 뭘 먹어서가 아닌 우리 몸속에서 작동하는 자동 보일러 때문입니다. 이제 그 보일러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이영자 여사님께 세 가지 잘못된 습관을 멈추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환자분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지 마세요라고 명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환자분들이 스스로 그래서 내 몸이 이랬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기적과도 같은 생체 현상을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50년 동안 지켜온 의사의 신념입니다. 저는 우리 몸의 아침 혈당 급상승을 새벽 현상, 다운 페노메넌 이라는 전문 용어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우리 몸은 아침에 깨어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뇌는 마치 숙련된 조종사처럼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며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 보일러를 틀어라. 온도를 올려라. 이때 아드레날린, 성장 호르몬, 코르티솔 같은 각성 호르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의 주된 임무는 자는 동안 떨어진 체온을 올리고 몸을 깨우기 위해 간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방출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몸속에는 인슐린이라는 아주 영리하고 민첩한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보일러 각성 호르몬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인슐린이 적절하게 작동하여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조절해 줍니다. 하지만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이영자 여사님처럼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은 이 온도 조절기가 이미 고장난 상태입니다. 보일러는 계속 돌아가서 방혈액은 뜨겁게 끓고 있는데 불을 줄여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공복 혈당이 스멀스멀 때로는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병 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밤사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만 평균 16텍스트 mgdl의 혈당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박철수 어르신이나 최영감님과 같은 한국인 환자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억울한 숙명이 하나 더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냄비의 크기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임수교수팀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저는 수없이 인용합니다. 서양인과 키와 몸무게가 똑같더라도 한국인의 췌장 크기는 서양인보다 무려 12.3%나 작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은 서양인에 비해 36.5%나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뚝배기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서양인의 췌장이 곰국을 끓일 수 있는 넉넉하고 커다란 가마솥이라면 우리 한국인의 췌장은 찌개를 끓이는 작고 소중한 뚝배기 냄비입니다. 가마솥에는 장작을 많이 넣고 펄펄 끓여도 잘 넘치지 않지만 이 작은 뚝배기에 가마솥과 똑같은 양의 밥과 설탕, 탄수화물과 단순당을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과 몇 분 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사방으로 넘쳐 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이 뚱뚱하지 않아도 당뇨에 잘 걸리고 최영감님처럼 조금만 방심해도 아침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최영감님은 타고난 냄비가 작은 뚝배기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게다가 겨울이라는 추위 때문에 활동량은 줄고 아침마다 믹스커피라는 강력한 연료를 계속 부어댔으니 그 작은 뚝배기 췌장이 견디다 못해 결국 파업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겨울에는 추위를 이기려고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므로 우리는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혈관이 차가운 공기에 수축하여 고통받고 최영감님의 작은 뚝배기 췌장이 매일 아침 단순당에 혹사당하며 이영자 여사님은 잘못된 건강상식 때문에 오히려 몸을 해쳤습니다. 자, 이제 원인을 명확히 아셨죠? 나의 췌장은 작고 소중한 뚝배기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 몸은 새벽 현상이라는 자동 보일러를 3개 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뜨거운 뚝배기를 식혀주고 넘쳐 흐르지 않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저는 제 50년 임상 경험이 담긴 약 없이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아침 식탁의 순서만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막힌 방법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영자 여사님은 제 설명을 듣고 비로소 깊은 안도감을 느끼셨습니다. 아, 박사님, 제 탓이 아니었군요. 타고난 냄비가 작았군요. 이제야 속 시원합니다. 저는 여사님의 손을 다시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걱정 마세요. 이제 그 작은 뚝배기를 가장 현명하고 따뜻하게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 함께 희망을 찾아봅시다. 이영자 여사님은 제게 배운 뚝배기 이론을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하셨다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 췌장이 뚝배기라서 그렇다더라. 함께 알면 건강을 지키는 힘은 훨씬 강해집니다. 이제 곧 그 구체적인 해결책, 즉 특급 처방전 3가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새벽 현상과 뚝배기 췌장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나면 많은 분들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안도감을 느끼는 것을 봅니다.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타고난 구조가 이렇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스스로를 자책했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으시는 것이죠. 최영감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췌장을 작고 소중한 뚝배기 냄비에 비유하며 영감님의 건강 자부심이 오히려 그 작은 뚝배기에 과부하를 주었음을 설명했을 때 영감님은 한동안 말없이 벽을 응시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건강에 대한 신념이 무너지는 아픔과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회한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영감님, 서양인의 췌장이 사골 곰국을 끓이는 넉넉한 가마솥이라면 우리 한국인의 췌장은 된장찌개를 끓이는 아담한 뚝배기입니다. 가마솥은 장작을 많이 넣고 끓여도 쉽게 넘치지 않지만 뚝배기는 작은 불씨에도 금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법입니다. 최 영감님은 그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는 듯 했습니다. 아침마다 뜨거운 밥 한 공기와 달디단 믹스커피 2봉지라는 강력한 연료를 그 작은 뚝배기에 쉬지 않고 쏟아부었던 세월. 특히나 몸을 움직이지 않고 기운을 비축하려 드는 겨울철에 그 혹사는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우리 몸의 생존 스위치인 교감신경이 극도로 흥분합니다. 이 교감신경의 흥분은 체온 유지를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는 동시에 혈당을 올리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더욱 촉진시킵니다. 이미 작은 뚝배기 췌장은 지쳐 있는데 외부 추위와 내부의 생존 본능까지 합세하여 혈당 폭등을 종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영감님의 변성된 몸은 이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영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영감님, 지금 당뇨 합병증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지만 저는 오히려 희망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뚝배기의 크기를 알고 있으니 그 뚝배기가 넘치지 않도록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재료를 현명하게 넣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중요하지만 약은 일종의 소방수 역할일 뿐입니다. 진짜 불을 끄는 것은 영감님의 매일 아침 식탁 순서입니다. 최 영감님은 눈을 번쩍 뜨셨습니다. 아니 김 박사, 밥상에서 순서만 바꾼다고 이 무서운 혈당이 잡힌단 말이오? 저는 확신에 찬 어조로 답했습니다. 예, 영감님, 50년간 3만 명의 환자들을 지켜본 저의 임상 경험을 믿으십시오. 혈당은 입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배열되고 소화되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약의 효과를 2, 배, 3, 배로 끌어올리는 기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저는 의사로서 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임상 연구들은 식사 순서의 변화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식후 혈당 곡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처럼 밥심으로 살아가는 문화권에서는 탄수화물을 얼마나 천천히 흡수시키느냐가 건강의 성패를 가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처방은 뚝배기를 식히고 넘치지 않게 하는 3가지 구체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영자 여사님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최 영감님의 무너진 자부심을 회복시키며 박철수 어르신의 혈관에 다시 따뜻한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황금률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습관이 바로 최 영감님과 똑같았구나 하고 찔리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바로 여러분의 건강 회복 골든타임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알면 외로운 투병이 아니라 함께 힘을 얻는 회복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50년 경험의 정수가 담긴 아침 공복 혈당을 꽉 잡는 특급 처방전 3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일종의 숙제로 내어드리는 내용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약을 새로 드실 필요도 없고 비싼 돈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영자 여사님처럼 불안해하는 마음 대신 최 영감님처럼 당당하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십시오. 이 3가지 처방은 여러분의 췌장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환자분들께 숙제로 내어드리는 아침 공복 혈당 관리의 첫 번째 비책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이 물입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양치? 화장실? 저는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주방으로 가셔서 준비된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시라고 권유합니다. 바로 미지근한 환기차 또는 바나바 잎차입니다. 최 영감님은 이 처방을 들으셨을 때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아니, 김 박사, 믹스커피 대신 차라니? 그게 무슨 힘이 있겠소? 저는 최 영감님을 안심시키며 이 차들이 단순한 맹물이 아니라 50년 의학 지식이 담긴 과학적 처방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200 텍스트 ml의 미지근한 차를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행위는 밤새 끈적해져 있던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굳게 닫혀있던 혈관의 문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생명의 의식과 같습니다. 왜 하필 환기차와 바나바 잎차일까요? 먼저 환기차입니다. 환기는 한방에서 기운을 보충하는 대표적인 약재로 알려져 있지만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환기를 콩팥 지킴이라고 부릅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해져서 콩팥 속의 미세 혈관들이 망가지기 쉽고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환기는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돕고 단백뇨를 줄여주며 콩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당뇨합병증 초기 진단을 받으신 최영감님께는 췌장뿐만 아니라 콩팥까지 돌봐줄 수 있는 귀한 약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혈당을 잡는 진짜 에이스, 즉 1등 공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 잎차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이 잎사귀 안에 기적과도 같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솔산, 코로설릭, 에이사이드. 저는 이 코로솔산을 혈관 속 교통경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혈액이라는 도로 위에는 식사 후 흡수된 포도당, 자동차이 너무 많아 꽉 막혀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버스가 와서 포도당을 세포 안의 주차장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인슐린 기능이 약해지면 정체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때 코로솔산이라는 교통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나타납니다. 자, 여기 이러지 말고 저기 세포 속 주차장으로 들어가세요 하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코로솔산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수송체 글루치를 활성화시켜서 식후 혈당을 최대 30%까지 낮춘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잎은 식물성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자 여사님은 바나바 잎차를 처음 드셔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상하게 믹스 커피 마실 때처럼 속이 울렁거리지 않고 따뜻한 기운이 몸 전체로 부드럽게 퍼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혈관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50년 경험으로 얻은 중요한 주의사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나바 잎차는 효과가 워낙 좋아서 이미 병원에서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너무 진하게 또는 너무 많이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약과 차가 시너지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러니 처음에는 티백 하나를 연하게 우려 하루 한 잔만 드셔보시고 몸이 적응하는 것을 천천히 살피면서 양을 늘리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간단한 차 한 잔 습관은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밤새 굳어있던 우리 몸의 시스템을 가장 부드럽고 과학적으로 깨우는 뚝배기 깨우기의 첫 단계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어서 제가 알려드릴 식사 순서 처방전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으로 우리 몸의 뚝배기를 부드럽게 깨우고 혈관의 정체 상태를 해소했다면 이제 두 번째이자 가장 혁신적인 처방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바로 아침 식사하실 때 위장에 거름망을 설치하십시오 라는 처방입니다. 이 처방은 특히 72세의 김미숙 여사님에게 가장 절실했던 내용입니다. 은퇴하신 교사셨던 김 여사님은 건강에 관심이 많았지만 평생 밥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 강해 밥 한 숟갈을 크게 떠서 입에 넣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셨습니다. 게다가 달콤한 과일을 식후에 드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죠. 제가 김 여사님께 식사 순서를 바꾸라고 했을 때 여사님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김 박사님, 밥부터 먹든 반찬부터 먹든 뱃속에 들어가면 결국 다 섞이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3만 명의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지금부터는 밥그릇 뚜껑은 열지도 마십시오. 무조건 채소부터 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장 거름망 설치 과정입니다. 밥상에 앉으시면 쌈 채소든 오이 데친 시금치나물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먼저 한 주먹 정도 집어 드시는 겁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가 먼저 위장 바닥에 깔리면 마치 촘촘하고 두꺼운
그물망, 거름망처럼 작용합니다. 그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밥이 이 그물망에 걸려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탄수화물이 느릿느릿 흡수되어야 우리 뚝배기 췌장이 당황하지 않고 인슐린을 서서히 분비하며 혈당을 통제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채소 다음에 드셔야 할 것은 단백질입니다. 삶은 달걀, 두부 부침 또는 생선구이 같은 단백질을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단백질이 위장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GLP-1이라는 기특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여러분,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이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비만 치료 주사제의 핵심 성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호르몬은 뇌에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이 주인님, 배부르다. 숟가락 놓아라. 라고 강력하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줄 뿐만 아니라 췌장의 기능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김미숙 여사님은 이 처방을 들으시고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햄버거를 먹는데 빵부터 먹은 그룹과 채소, 고기 패티를 먼저 먹고 빵을 나중에 먹은 그룹의 혈당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순서를 바꾼 그룹의 식후 혈당이 무려 37%나 더 낮았습니다. 음식의 종류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젓가락을 움직이는 순서만 바꿨는데 약 하나를 먹은 것만큼 혈당이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김 여사님께 이 식사 순서 변화가 단순한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 작은 뚝배기 췌장을 혹사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습니다. 평소 식후에 심하게 졸음이 쏟아지던 김 여사님은 이 방법을 실천한 지 10일 만에 진료실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박사님, 신기합니다. 밥을 먹고도 졸리지 않아요. 나물부터 우적우적 씹어 먹고 나니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이처럼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져 식곤증이 없어지고 췌장은 강제로 일하지 않아도 되니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이영자 여사님의 불안감은 사라졌고 최영감님은 믹스 커피 대신 이 습관으로 새로운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몸의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 조각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식후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위장에 거름망을 설치하고 췌장을 달래주었다면 이제 혈액 속에 풀려난 포도당을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50년 경험으로 얻은 세 번째 비책입니다. 바나바 입차로 췌장을 깨우고 거꾸로 식사법으로 위장에 거름망을 쳤다면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맞출 차례입니다. 바로 밥 숟가락 놓고 30분 뒤 근육에게 밥을 주십시오 라는 처방입니다.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식사 후의 행동이 약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흔히 아이고 배부르다 하면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켜시거나 잠시 낮잠을 청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순식간에 끈적끈적한 설탕물로 절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식사 후 약 30분이 지나면 위장에서 소화된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마치 쓰나미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혈당이 폭발적으로 치솟으려고 시동을 거는 혈당 폭등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딱 10분만 걸으십시오. 거창하게 운동복을 갖춰 입고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찬 겨울 공기를 맞으며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집안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거나 설거지를 하시면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간단한 동작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이 10분의 움직임이 기적을 만드냐고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몸의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에 있습니다. 저는 이 근육들을 거대한 포도당 스펀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서 근육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쭉 빨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때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할 때는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의 도움이 거의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이 스스로 내 밥 내놔라 하고 당분을 훔쳐가기 때문에 혹사당하던 췌장은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분 동안 근육이 포도당을 대량으로 소비해주기 때문에 혈당이 치솟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처방을 받은 최 영감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아니, 김 박사, 밥 먹고 바로 걸으면 소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괜찮겠소? 영감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분의 대기 시간 뒤에 걷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영감님, 눈 딱 감고 일주일에만 속는 셈 치고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환기차 한 잔, 밥 먹을 땐 나물부터 오독오독 씹어 드시고 식후 30분 뒤에는 거실에서 10분만 뱅글뱅글 돌아보십시오. 일주일 뒤 최 영감님이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그 변화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맑아지셨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영감님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 박사, 정말 신기하오. 내가 평생 겪었던 식후 나른함, 그 졸음이 싹 사라졌소. 오후에 늘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젠 정신이 말똥말똥합니다. 여러분, 식곤증이 사라졌다는 것은 곧 혈당 스파이크가 확실하게 잡혔다는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증거입니다. 식곤증은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생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최 영감님은 20분의 기적 덕분에 무너졌던 건강 자부심을 되찾으셨습니다. 돈 드는 일 하나 없고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었습니다. 시장 가서 싱싱한 채소 조금 더 사오시고 집안에서 10분만 발을 움직이는 성의를 보이셨을 뿐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처방을 통해 환자분들에게 약이 아닌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자립심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약사나 의사가 아닌 여러분 스스로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박철수 어르신의 고통, 최 영감님의 회한, 이영자 여사님의 불안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강력한 처방을 모두 배웠습니다. 마시는 차, 먹는 순서, 그리고 걷기.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쏙 박히도록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해드려야 할 때입니다. 제가 50년 임상 경험을 집대성하여 만들어낸 복잡한 계산 필요 없는 김성운의 30, 30, 10 법칙입니다. 최 영감님은 이 숫자를 커다랗게 써서 냉장고 문에 붙여놓고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포스트잇에 이 세 숫자를 크게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시계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아침 6시 30분에 기상했다고 가정합시다. 첫 번째, 30분 기상 후 30분 대기차 마시는 시간.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다녀오시고 바로 준비해둔 미지근한 환기차나 바나바 잎차를 200 텍스트 ml 한 잔 천천히 드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밥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차의 좋은 성분이 온몸에 퍼지고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며 췌장에게 이제 포도당이 들어올 준비를 해라 하고 부드럽게 깨우는 시간을 30분 정도 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양치도 하고 환기도 시키고 옷을 갈아입으시면 딱 맞습니다. 두 번째 30분 식후 30분 대기 위장이 일할 시간 7시에 아침 식사를 하셨다고 칩시다. 중요한 것은 거꾸로 식사법, 즉 채소, 단백질, 밥 순서입니다. 식사가 7시 30분쯤 끝났다면 여기서 두 번째 30분이 나옵니다. 밥 숟가락을 놓고 바로 눕거나 자면 절대 안 됩니다. 위장이 일하고 혈당이 막 상승하기 시작하는 이 30분 동안은 설거지를 하시거나 신문을 보시거나 식탁 정리를 하시면서 몸을 너무 격렬하게 움직이지 않되 절대 정지 상태로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췌장에게 인슐린 분비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중요한 대기 시간입니다. 세 번째, 10분. 10분 걷기 근육이 당을 흡수하는 시간. 8시가 되면 바로 마지막 10분입니다. 30분 대기 시간을 마친 8시. 바로 이 순간이 혈당이 치솟으려고 시동을 거는 가장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이때 딱 10분만 투자해서 집안 거실을 가볍게 걸으시거나 발 뒤꿈치 들기 같은 간단한 스쿼트를 하십시오. 근육이라는 포도당 스펀지가 혈당을 쫙 빨아들이는 순간 올라가려던 혈당은 아이고 근육 형님이 다 가져가네 하고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Diagram of the 30, 30, 10 rule with clock times and corresponding body actions. 6, 30 AM wake up T 7, 0 AM reverse meal 7, 30 AM 30 minute wait 8, 0 AM 10 minute walk 어떻습니까? 기상 후 30분, 식후 30분, 그리고 10분 걷기. 이 간단한 리듬만 타시면 됩니다. 최영감님은 이 30, 30, 10 법칙을 실천한 후 약물 용량까지 줄일 수 있었고 당화 혈색소 수치도 정상 범위로 되돌리셨습니다. 그의 성공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건강은 복잡한 의학 지식이나 비싼 돈이 아니라 이처럼 단순하고 꾸준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공적인 아침 혈당 관리의 공식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5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저는 공식만큼이나 중요한 3가지 후회 없는 100세를 위한 금기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이 금기사항들은 특히 겨울철에 우리 나이 환자분들이 자주 실수하거나 잘못 알고 계신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 새벽, 오시, 뒷산, 약수터, 등산. 이게 운동 아닙니까? 박철수 어르신의 고집이 담긴 질문이었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겨울철 새벽 등산은 지금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새벽 4, 5시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아 우리 혈관이 가장 수축되어 있는 시간대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면 혈관이 순식간에 쪼그라들고 혈압은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약해져 있던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오는 시간대가 바로 겨울철 새벽이라는 통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운동은 해가 중천에 떠서 날이 풀린 낮 시간대에 하시거나 차라리 집안에서 30, 30, 10 법칙을 따르시는 것이 100배 안전하고 현명한 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과일은 몸에 좋으니 식후에 배 먹어도 되죠? 김미숙 여사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여사님은 식후에 달콤한 과일로 입가심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기셨죠. 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식사 후 입가심으로 과일을 드시는 것은 최악의 습관입니다. 밥을 먹어서 이미 혈당이 꽉 차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과일의 과당까지 추가되면 혈당이 넘치다 못해 끈적끈적한 꿀처럼 변합니다. 게다가 탄수화물과 과일의 단순당이 뱃속에서 섞이면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차고 소화 불량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과일이 너무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사하기 30분 전에 드시거나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드십시오. 그리고 갈아서 주스로 드시지 마시고 껍질째 씹어 드셔야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귤은 하루 2개, 사과는 반쪽 정도가 적당량입니다. 세 번째 질문. 겨울만 되면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피가 나는데 대수롭지 않죠? 이영자 여사님의 발을 보면서 저는 깊은 염려를 표했습니다. 절대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발은 얼굴보다 더 소중하게 모셔야 할 곳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말초신경이 둔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발에 상처가 나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발 뒤꿈치가 갈라져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심하면 당뇨발로 이어져 족부궤양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부터 씻고 나오시면 얼굴에 로션을 바르기 전에 발부터 챙기십시오. 보습크림을 듬뿍 바르고 수면 양말을 신어서 발을 항상 촉촉하고 따뜻하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50년 동안 수많은 생명의 고통과 회복을 지켜본 저의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이영자 여사님의 눈에는
이제 불안 대신 확신이 자리 잡았고 최영감님은 76세의 나이에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습관이 되는 데는 딱 3주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내일 아침 이 여러분의 굳어진 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이제 방법은 모두 아셨습니다. 마시는 차, 먹는 순서, 그리고 10분 걷기. 이 간단한 30, 30, 10 법칙을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건강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선택은 믹스 커피인가요? 아니면 내 몸을 살리는 바나바 잎차 한 잔인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실천하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에도 두 발로 꼿꼿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향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장 내일 아침 이 30, 30, 10 법칙을 꼭 실천해 보겠다는 다짐을 해주십시오. 이 영상이 소중한 가족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지체 없이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되돌리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알짜배기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30, 30, 10 법칙을 굳게 지켜주십시오.